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 고급 빌라들이 늘어선 그곳에서도 강민준과 한선우 부부의 집은 유독 눈에 띄는 모던한 디자인과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집 안에는 언제부턴가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남편 강민주는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아내 한선우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리거나 혹은 기다림조차 포기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곤 했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다. 선우는 막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뒤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수줍은 듯 그러나 어딘가 당당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선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수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유려한 곡선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20 중반쯤으로 보였고 짙은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그녀의 젊음을 더욱 과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선우를 발견하고는 민준의 팔에 더욱 바짝 달라붙으며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미소를 지었다. 누구? 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약간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인싸해. 유인영 씨야. 네, 직장 동료인데 오늘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직장 동료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인영이라는 여자의 눈빛은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은근한 조롱과 승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우는 민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까딱였다. 어서 오세요. 저녁 식사 막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겠어요. 그녀의 말에 인영은 민준을 쳐다보았고 민준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질까? 인영 씨 이리 와서 앉아. 세 사람이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선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아무도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우 씨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다. 사실 인영 씨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응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민준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선심 쓰듯 말을 이었다. 당신도 이제 그만 나를 놔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고.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조급함마저 느껴졌다. 유인영은 민준의 말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를 바라보았다. 마치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조롱과도 같았다. 선우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남편의 잦은 외박 끊임없는 거짓말, 그리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미 배신의 그림자를 읽고 있었다. 사랑한다고요. 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 여자를 이 집까지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건가요? 강민준 씨.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그 호칭에는 더 이상 부부간의 애정이나 존중은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은 선우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듯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분노하며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선우는 너무나도 침착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 맞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당신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어차피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없었잖아.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유인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선우 씨라고 했죠. 민준 씨 말대로예요. 두 분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준 씨는 이제 저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선우는 인영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천박한 욕망과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우는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과도 같았고 그 밑바닥에는 무서운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좋아요, 강민준 씨. 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탁 위에 모든 그릇을 떨리게 할 만큼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민준과 인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선우가 생각보다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이 행동에 대한 대가는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혹독할 거라는 것.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도 결코 그 대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힌 한 인간이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냉혹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선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그녀의 말에 담긴 섬뜩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며 코웃음을 쳤다. 대가 무슨 대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집도 내 거고 회사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내 아내라는 이름뿐인 여자일 뿐이라고. 겁주려는 수작이라면 관두는 게 좋을걸. 유인영도 옆에서 비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민준 씨. 선우 씨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현실은 드라마랑 다르답니다. 순순히 물러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선우는 그들의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예요, 강민준 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리고 유인영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이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당신 인생 최악의 밤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선우는 아무 미련 없이 식탁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놀랍도록 당당하고 침착했다. 민준과 인영은 잠시 동안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문을 바라보았다. 선우의 마지막 말과 그 섬뜩한 눈빛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저 여자,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마지막 발악하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가 뭘 어쩌겠어. 곧 현실을 깨닫고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선우. 그가 늘 얕보고 무시했던 여자. 그녀가 오늘 밤 보여준 모습은 그가 알던 한선우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싸늘한 경고는
어쩌면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집 안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 여자의 배신당한 사랑과 처절한 분노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한선우가 싸늘한 경고를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지자 넓은 거실에는 강민준과 유인영 단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방금 전까지 선우가 풍기던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 여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두 사람을 감싸고 돌았다. 인영은 민준의 팔을 잡고 불안한 듯 물었다. 민준 씨, 저 여자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아까 그 눈빛 꼭 뭐라도 저지를 것 같던데. 민준은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인영가. 그냥 자기가 버려진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막말하는 것뿐이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알아서 빌빌 낄걸. 그는 큰 소리 쳤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한선우.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뜻을 거스른 적이 거의 없었고 값비싼 선물이나 해외여행에도 큰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어찌 보면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가 알던 한선우가 아니었다. 그래도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운데요. 인영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우리 몰래 뭘 준비한 거 아닐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막 에이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야. 민주는 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다. 저 여자는 그런 머리 없어.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질투나 하고 말겠지. 자, 이제 우리 얘기나 하자. 저 여자 신경 쓰지 말고. 곧 이 집도 네가 주인이 될 텐데 미리 좀 둘러보는 게 어때?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인영도 민준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된 듯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풀고 집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 넓은 주방과 잘 꾸며진 서재.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와, 민준 씨. 집 정말 좋네요. 특히 저 정원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우면 정말 예쁘겠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애교를 부리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민준은 그런 인형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곧 자신의 것이 될 더 큰 부와 성공. 그는 한선우라는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선우의 경고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선우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어떤 결의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과 함께 낡아 보이지만 최신형인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과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특수 장비였다. 선우는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목소리는 극도로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충성심이 느껴졌다. 김 비서님, 저예요. 예정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여명의 눈동자 계획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강민준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동결시키고 그가 관련된 모든 회사의 자금 흐름 즉시 차단하세요. 제가 서명한 위임장과 관련 서류들은 이미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께도 연락해서 내일 아침 일찍 이혼 소장과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강 사장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우려가 묻어났다. 그는 오랫동안 선우의 집안일을 도맡아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 사람은 이제 강 사장이 아니에요, 김 비서님. 그냥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죠. 선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멸감이 실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인영이라는 여자,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도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녀가 강민준 씨와 어떤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선우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날카롭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윤아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한선우입니다. 김 비서님께 말씀 전에 들으셨겠지만 내일 아침 일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강민준 씨의 배임 및 횡령 증거 자료들 검찰 특수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번에는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집하신 자료들이 워낙 확실해서 강민준 씨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선우는 몇 군데 더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으며 상대방은 군말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마지막 통화는 아주 짧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통화를 마친 선우는 위성 전화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준과 인영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곧 닥쳐올 파멸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할 뿐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 안에는 기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민주는 인영과 함께 침실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선우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고 그녀의 그 싸늘한 눈빛이 떠올라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선우의 방문 앞을 서성였지만 문틈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말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의 잠자리는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기만 했다. 선우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이 지나고 모든 거짓과 위선이 심판받을 그 시간을.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그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찌뿌둥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에 한선우의 섬뜩한 경고 때문에 뒤숭숭한 꿈을 꾼 탓인지
아니면 옆자리에 누운 유인영의 진한 향수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억지로 불쾌감을 떨쳐내며 인영을 흔들어 깨웠다. 인영아,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어제 당신이 가고 싶다고 했던 브런치 레스토랑, 오늘 내가 특별히 예약해놨어. 그는 어젯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는 듯, 그리고 인영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일부러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영은 잠결에도 그의 말에 화색이 돌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어젯밤 민준이 보여준 화려한 집과 그의 재력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다. 한선우라는 존재는 이미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두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주문했다. 민준은 인영에게 곧 선물할 명품 가방과 유럽 여행에 대해 떠벌리며 허세를 부렸다. 인영은 그의 말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다.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잠시 후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하죠. 그는 지갑에서 다른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그 카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이어 서너 개의 카드가 모두 사용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인영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짜증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강민준 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어제까지 그토록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녀가 아니었다. 민준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결국 현금으로 겨우 계산을 마치고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은행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거나 혹은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내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민준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은행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때 그의 회사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가 왔고, 오늘 아침에만 주요 거래처 3군데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갑자기 특별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민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대출금 상환 계약 해지 세무조사.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일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어젯밤 한선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이 행동에 대한 대가는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혹독할 거라는 것. 설마 정말로 저 여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민준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그는 인영을 대충 근처에 내려주고 황급히 회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는 이미 들이닥친 세무조사관들과 웅성거리는 직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컴퓨터는 압수당한 상태였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김 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은행 지점장 대기업 임원,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차가웠다. 어떤 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으며, 또 어떤 이는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겼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인맥과 권력은 이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벌레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얽혀 들어갈 뿐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선우가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 대신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낯선 남자 몇 명이 그녀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선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주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그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강민준 씨, 어젯밤 제 경고 아직도 농담으로 들리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의 회사, 당신의 재산, 당신의 인맥, 이제 그 모든 것이 당신 것이 아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조금은 실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짓이었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민주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아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었단 말인가. 선우는 민준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받아 그중 하나를 민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이건 당신과의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당신이 그동안 내 이름과 우리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첨부되어 있죠. 배임 횡령 탈세, 죄목도 아주 다양하더군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선우는 결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리숙하거나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유인영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선우가 싸늘하게 덧붙였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받은 모든 선물과 현금, 심지어 당신이 그녀 명의로 숨겨둔 차명계좌까지 전부 법적으로 회수될 거라고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고요. 인영의 얼굴이 떠오르자 민주는 더욱 절망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 분명했다. 이제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나버릴 것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당신도 나를 사랑했잖아.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선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멸과도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사랑, 당신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강민준 씨? 아니면 그저 내 배경과 재력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인가요?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검찰 소환장이 곧 도착할 테니까. 당신의 몰락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선우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갔다.
어젯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심판뿐이었다. 한선우. 그가 얕보았던 아내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게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공포의 시작이었다. 한선우가 폭풍처럼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간 후 강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 아니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한선우가 던져주고 간 이혼 소장과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빼곡히 적힌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한선우가, 내 아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그의 곁을 지켰던 여자는 분명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였다. 값비싼 선물에도 큰 감흥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잦은 외도와 무관심에도 그저 묵묵히 인내하던 여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고 언제든 실증나면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위장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발톱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김 부장,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다 사실일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이미 회사 내 모든 주요 서버와 회계 자료는 한선우 여사님, 아니 이제는 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분 측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저희 회사 최대 주주가 KIB 투자금융그룹의 한선우 회장으로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KIB 투자금융그룹이라고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KIB 투자금융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 자본이었다.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다녔다. 그런데 그 KAB의 회장이 바로 한선우라니. 그 순간 민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단아하면서도 냉철해 보이는 한선우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막이 떠올랐다. 속보, 국내 굴지의 세증그룹 차기 후계자로 외손녀 한선우 KIB 투자금융그룹 회장 공식 지명. 세증그룹 그 이름은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재계의 거목이었다. 금융건설, 유통, IT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거대 기업. 한선우가 바로 그 세증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유일한 후계자였다는 것이다. 뉴스는 연이어 한선우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세증그룹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신분을 숨겨왔다는 것, KIB 투자금융그룹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강민준이 그동안 그녀의 배경을 이용하여 회사를 성장시켜 왔지만 동시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한선우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자금력, 그녀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쥐락펴락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까지. 그 모든 것이 세증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과 KIB 투자금융그룹이라는 강력한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살던 호화로운 저택도, 그가 타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도, 심지어 지금 그가 앉아있는 이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도 사실은 모두 한선우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베푼 동정과 자비 속에서 허수아비처럼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모르고 감히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에게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다. 민준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한낱 반딧불이 주제에 태양에게 덤벼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듯했다. 평소 민준에게 아첨하며 그의 권력에 빌붙어 살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가 민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유인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뉴스 봤어요. 당신 나한테 전부 거짓말한 거였어요. 당신 회사도 당신 돈도 전부 다 그 여자 거였다면서요. 인영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다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인영아, 그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민준은 변명하려 했지만 인영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빈털터리 사기꾼한테 내가 왜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민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돈이 전부였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원망할 자격도 없었다. 자신 역시 한선우를 돈과 배경 때문에 이용하려 했으니까.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세증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과 KIB 투자금융그룹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강민준 씨, 지금부터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은 한선우 회장님께 정식으로 이관됩니다. 당신은 이 시간부로 해임이며 회사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도 곧 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그야말로 사무적인 통보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들렸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변호사들이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민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거대한 도시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선우, 당신은 대체 어떤 여자였던 걸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무지와 오만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권력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강민준의 거짓된 제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곧 닥쳐올 심판뿐이었다. 강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일원으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매력적인 남편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다. 행세를 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도 집도 돈도 심지어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여자까지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다.
며칠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퀭한 눈, 구겨진 옷까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때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루저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유인영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미련 없이 그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사랑 애초에 그들 사이에 그런 순수한 감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직 돈과 욕망만이 전부였던 관계는 그것들이 사라지자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버렸다. 절망의 끝에서 강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선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녀라면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선우가 KIB 투자금융그룹 본사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른 아침부터 그 거대한 빌딩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많은 고급 차량들이 빌딩 로비를 드나들었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한선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한때 그가 이 사회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이방인이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낙오자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한선우가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한 그룹의 회장다운 위엄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곁에는 비서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민주는 황급히 그녀에게 달려갔다. 선우 씨, 아니, 한 회장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선우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표정에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강민준 씨,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된 사이일 텐데요.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회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민주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선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요.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나를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으로 여겼을 뿐인가요? 그녀는 옆에 있던 김비서에게 눈짓했고 김비서는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함께했던 시간들의 증거예요, 강민준 씨. 선우가 말했다. 당신이 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내 돈으로 그 여자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사주었는지, 그리고 회사 돈을 얼마나 교묘하게 빼돌려서 당신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행위들이 날짜와 시간 장소, 심지어 관련 인물들의 증언과 사진까지 첨부되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들이었다. 한선우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모르는 척 인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유인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과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비웃고 조롱했는지,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나를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할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는지도 잘 알겠더군요.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발가벗겨진 채 만천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그는 한선우라는 여자를 너무나도 얕보았고 그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우, 아니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버리고 당신한테 돌아갈게. 응, 그는 이제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용서요.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강민준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나는 그 과정을 아주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니까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김 비서님, 이 사람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나를 귀찮게 하면 그때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민준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채 멀어져 가는 선우의 뒷모습을 망견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화려했던 상류 사회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처절하게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냉정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기나긴 죗값을 치르는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민준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거닐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그에게 차갑고 냉정한 시선만을 던질 뿐이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곱씹었지만 남는 것은 처절한 후회와 지독한 자기 혐오뿐이었다. 한선우 그의 아내였던 그 여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몰락은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KIB 투자금융그룹 한선우 회장의 전 남편 강민준의 비리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그가 한선우의 배경, 즉 세징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명성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적인 투자와 자금 세탁을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그가 한때 누렸던 모든 특권과 보호막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한선우 측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녀가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그녀가 마음을 바꿔 용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혹은 최소한의 자비라도 베풀어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다. 약속 장소는 KIB 투자금융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한선우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며칠 전 그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민주는 초라한 행사액으로 그러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으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선우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앉으시죠, 강민준 씨.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가 가리킨 소파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당신에게 검찰 소환장이 갔을 거라고 들었어요.
선우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추악하더군요. 내 이름과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그런 더러운 짓들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우 씨, 아니 한 회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집안의 엄청난 부와 명성 앞에서 나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민주는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다. 나도 모르게 선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당신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강민준 씨.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평생 당신의 그늘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아갈 거라고 믿었겠죠. 그녀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눈앞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지난 10년간 저질렀던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들이에요. 당신이 내 명의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유인영 같은 여자들에게 어떤 생활을 제공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우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은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검은 거래들까지도. 그리고 이것. 선우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당신이 유인영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만나왔던 다른 여자들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했던 역겨운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의 불성실함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민준 씨.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선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죠?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서 기회를 줬던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당신은 내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유인영을 데리고 이 집 안방까지 들였을 때 당신은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였고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선우는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모든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에요, 강민준 씨. 선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동정도 허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당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주 미미하겠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겠지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발뺌하고 법정에서 싸워보는 거예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테니까요.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이고 당신 이름 앞에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붙게 되겠죠. 그것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의 손에 있었고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저항은 그저 더 큰 파멸을 자초할 뿐이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일 테니까요. 선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민준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민주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절망감으로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탐욕과 거짓,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우정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조차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자백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였다. 그의 과거는 그렇게 그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소두투른이란 핏대, 장초티입, 두총, 싯총세. 강민준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선우가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앗아간 후 그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외면했고 그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찰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고 그가 저지른 배임 횡령 탈세, 심지어 세진그룹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자금 세탁 혐의까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여론은 그에게 싸늘했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그의 엄청난 범죄 혐의와 한선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꺼렸다. 간신히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한선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였다.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차가운 감옥뿐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둘러쌌고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은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2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몇 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검찰청 복도를 나설 때였다. 복도 한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선우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냉철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 비서와 박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강민준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그녀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들은 검찰청 근처에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선우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다. 단순한 배임 횡령을 넘어 우리 세진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으로 국가 경제 질서까지 어지럽혔죠. 당신은 아마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는 그저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당신의 외도나 사소한 거짓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처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렸죠. 당신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당신의 탐욕은 끝없이 커져만 갔어요. 심지어 내 돈과 우리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까지도 버려야 했어요.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듯 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다. 그리고 당신이 유인영이라는 여자를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을 때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당신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내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도려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선우라는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참고 기다려주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에요, 강민준 씨. 박 변호사가 옆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선우의 지시를 받아 민준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생겨 형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두 번째 선택지를 말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당신의 죄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맞서는 거예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건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당신이 어떤 변명을 하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당신의 죄질만 더욱 무거워지고 당신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게 될 겁니다. 선택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민준에게는 희망이 없는 길이었다. 하나는 약간의 관용을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는 길이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돌아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한선우에 대한 끝없는 배신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선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변명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처절한 자포자기와도 같은 물음이었다. 그의 과거는 이미 모두 까발려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길뿐인 것처럼 보였다. 강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허탈한 표정이 떠올랐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그의 결정에 한선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강민준의 선택이 이미 예상된 결과였을지도 몰랐다. 박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며
자수 절차와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강민주는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가장 비참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 후 강민주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선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변호인은 변론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결국 대법원은 강민준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가 세징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 그리고 한 개인에게 가한 배신과 모욕의 대가였다. 그의 몰락은 한때 그를 부러워하고 그에게 아첨했던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다. 유인영 역시 강민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취득한 모든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했으며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휘말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한때 화려한 신데렐라를 꿈꿨던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한선우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세징그룹의 차기 후계자이자 KIB 투자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선우는 먼저 세징그룹 내부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혁했다. 강민준과 결탁하여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능력 있고 윤리적인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KIB 투자금융그룹 역시 그녀의 지휘 아래 더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투자 전략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해나갔다. 그녀의 리더십은 단호하면서도 섬세했고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재계는 그녀의 등장에 긴장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한선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숨겨진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리더였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강민준 사건이 있은 지 꼭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선우는 세징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서서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그룹의 미래 비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존경하는 세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시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과 신뢰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선우는 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석양빛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배신과 절망 분노와 복수심으로 얼룩졌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그녀는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그녀가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한선우.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태양 아래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거짓과 배신이 없는 곳, 정의와 진실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향해 그녀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터였다.